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생 티어리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인생 티어리는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자, 이 티핑 포인트라는 이론이 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 우리 삶에는 어떤 적용들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는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토마스 쉘링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제 인구학의 측면에서 이 용어가 나왔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서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작은 일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영어로는요, The Tipping Point: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티핑 포인트를 한국말로 옮기면요,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자, 어떤 상태나 경계까지 도달하는 그 지점 혹은 갑자기 어떤 상태와 성질이 확 바뀌는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자,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미미하게 혹은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균형을 팍 깨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확 일어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티핑 포인트를 참 설명하기 좋은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입니다. 물, water.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물을 끓여야 됩니다. 자, 팔팔팔팔 끓여야 하는데 자, 이 물에 끓는 점이 다 아시다시피 100도씨입니다. 50도에서 끓지 않고요. 60도, 70도, 80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도에 이르러야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울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바로 100도라는 온도가 물에 끓는 점, 그 임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기압의 상태에서 100도씨가 되면요, 물은 더 이상 액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체로 되어서 공중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자,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즉 성질과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비행기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는요, 어느 속도 이상을 지속적으로 내어주어야 공중을 날기 시작하죠. 자, 비행기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형 비행기의 경우에는요, 300km 이상의 속도로 약 3km를 달리면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고 합니다. 자, 최소한의 속도를 최소한의 거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죽어라 내어주면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공중이라는 장소로 그 공간이 옮겨지는 것이죠. 바로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두고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00년도에 이 티핑 포인트를 소개했던 말콤 글래드웰 기억나시죠? 자, 그분이요, 8년 뒤에는 또 다른 하나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 Outliers: The Story of Success. 자, 한국어판으로도 나왔는데요. Outlier,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는요, 자, 티핑 포인트의 그 순간이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소개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칙인데요. 그 법칙은 바로 그 유명한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자, 크건 작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약 10,000시간 정도 가량의 시간을 그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신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소위 성공한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진짜 성공의 원인이 다름 아닌 그들이 쏘아부었던 바로 그 10,000시간의 인내와 노력, 수고와 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10,000시간을요, 한번 구체적인 기간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4시간, 일주일 5일을 일하면요, 약 9.6년, 그러니까 10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매주 5일을 노력한다면요, 최소 4.8년, 그러니까 5년이 걸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분야이건 간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전력을 다해서 5년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약 10년까지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만시간의 법칙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자, 불행하게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러한 삶의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 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곧잘 시작은 하는데요.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찾고 또 다른 일을 기웃거리고 또 포기하고 또 시작하고 자, 그러는 분들이 참 종종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보다 힘든데요. 제적성하고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못하겠어요. 짜증나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사장이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하기에 쪽팔린 일이에요. 정말 적성이 안 맞네요. 능력이 없네요.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적성과 능력이 맞는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그건 정말 이상적인 일이죠. 하지만요, 자신이 마음을 정한 어떤 분야에서 한번 열심을 다해 보다 보면요, 그 분야가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분야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티핑 포인트라는 이론을 우리 소소한 그런 일상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자, 무수히 이미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고 다가서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티핑 포인트들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기 있죠? 아주 작은 아기. 아기가 그 발을 떼고 걷는 순간 혹시 여러분들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기는요,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음을 걸을 때까지 약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좋아도 2,000번은 넘어진다고 그러네요. 자, 넘어지면 아프다고 악을 쓰고 웁니다. 멍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일어섭니다. 또 넘어지죠. 하지만 또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그 손을 잡고 그 손을 믿고 또 일어섭니다. 자, 그래도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이 아기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자신의 그 첫걸음을, 첫 발걸음들을 떼게 됩니다. 자, 또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티핑 포인트들을 경험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자, 저희 막내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저희 막내는 시시때때로 밖에 나가서 막 농구공을 가지고 논다. 자, 농구공도 이렇게 몇 해째 계속 가지고 놀다 보니까요. 요즘 참 잘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요즘에 그 농구 골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요. 농구 골대 뒤에 가서도 막 슛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잘 들어갑니다. 자, 물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수백 번 이상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상관없이 계속 노력을 하더니 이젠 뒤에서 던져도 들어가는 실력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화면 재미로 보실까요? 기타 다른 취미생활, 자기 개발의 영역들 많지 않습니까? 자,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는 일, 또 그림이나 요즘 핫한 그 캘리그래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또 뭐 수영이나 골프 같은 운동을 배우는 일, 자, 수어 아니면 또 외국어를 배우는 일, 자, 이런 취미생활이나 자기 개발 하나가 참 쉬운 게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실력이 확 늘고요. 상황이 확확 바뀌면 좋겠지만, 자, 이런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하는 그 일이, 그 과정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의 세계에서도요, 티핑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이나 교회, 또 뭐 혹은 기타 사회 단체에서의 그런 관계들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있고요. 또 특히 요즘은 온라인상의 관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많은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남는 진실한 관계들이 있죠. 자, 이런 관계들은요,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관계들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관계로 발전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오해, 또 갈등 같은 그런 난관들을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정 의미 있고 또 지켜내야 하는 그런 관계라면요, 우리는 결코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없이 대화하고 또 공감하고 또 서로에게 짓는 그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감내해내고 계속적으로 또 용서하는 과정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겠죠. 그래야 비로소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얼마 전에 다음에 사진 한 장을 접하게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자, 부산 광복동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한 청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왼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다리로 뛰어다니고 오른손으로 신문들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사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죠. 이 청년의 티핑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이 청년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자, 아마 그중 한 번의 티핑 포인트는요. 어디든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니면요. 한 손에 신문을 거머쥐고 이 튼튼한 한 다리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순간. 네, 그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또 어느 손님에게 드디어 그 한 장의 신문을 처음으로 팔았을 때. 네, 바로 그때가 이분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나간 이 청년의 사진을 보면서 예, 티핑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내 앞에 주어진 날마다의 그 티핑 포인트를 향해 걸어가는 어, 여정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요, 또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기도 할 것이고, 또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야 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면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줄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 또한 동시에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랑과 배려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티핑 포인트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따뜻한 인생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티핑 포인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각자를 비롯한 많은 우리 이웃들이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지금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자, 힘을 냅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역시도 자, 그 시간과 그때가 차는 순간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낸 우리들의 앞에는요, 새로운 희망의 시대, 또 소망의 시대가 다시 한번 힘차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하루의 티핑 포인트,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